네, 제가 오늘 준비한 세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안하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메일 솔루션 구축 전략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거창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안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 신문 기사를 보면 보안 사고, 개인정보 유출, 보안 솔루션에 대한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은 빈도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들이 왜 이렇게 많이 회자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없었던 부분은 아니지만 지난 1월 사상 최악의 정보 유출 사건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카드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유출 사건이 더 심각하게 대두되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정보만 유출됐던 부분이 아니라 카드 번호 그리고 결제 계좌 정보 등과 관련된 금융 정보들이 함께 유출됐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금융 정보에 대한 유출이 몰고 올 제2, 제3의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유출하고 수습하느라 업무가 안 되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카드에 대한 재발급 혹은 카드사에 대해서 본인의 카드를 해지하는 등과 같이 고객분들의 강경한 대응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일각에서는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도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보안 담당자들께서도 업무가 굉장히 많이 바쁘셨을 줄로 압니다. 일단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자 고민을 하신다면 현재 어떤 유형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보시면 지금 화면의 첫 번째 항목으로 내부 직원의 단순 실수에 의한 유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이유이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빈도로 유출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내부 직원 및 퇴사자의 의도적인 유출에 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런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을 막기 위해서 내부 직원의 월급을 올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월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유출 사고에 대한 부분으로 눈을 돌린다라고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개인정보 유출, 내부에서 일어나는 개인정보 유출 역시 심각한 수준이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정보가 든 저장 매체를 분실해서 그 분실로 인한 유출되는 사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해킹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외부 공격에 의한 해킹 사고 역시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큰 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이 항목들을 비율을 통해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재밌는 결과가 보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2013년 통계 자료를 보시면 퇴직 사원이나 현재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이 80%가 넘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해킹에 대한 정보 유출, 단순히 기기에 대한 분실을 통한 정보 유출보다 내부 직원의 악의적인 목적과 그리고 실수에 의한 유출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퇴직 직원이나 현직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아마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사내 보안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 혹은 팁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와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최적의 보안 솔루션, 최적의 보안 방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의외로 그 보안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빗장 걸어 잠근 화면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빗장을 걸어 잠그고 강력한 보안 규정과 보안 솔루션으로 무장하면 됩니다. 일단 다 막아라가 저희 권고안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과연 현실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마도 여기 계신 분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실 것 같으세요. 사실 보안에 대한 문제는 보안에 대한 측면과 사용자의 편의성 이 두 가지
팩트들을 두 가지 요인들을 어떻게 절충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보안을 강조하다 보면 아무래도 정보에 대한 공유나 사용자의 편의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더욱이 강화된 보안 규정을 강조하는 목적 하에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나 자료 공유를 하는 채널들을 다 막아버린다면 사용자들의 반발이 대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보안 솔루션은 강력한 보안 규정으로 유출 통로가 되는 채널들은 막으시되 사용자의 생산성을 보존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이 되는 수단들에 한해서는 좀 더 강화된 보안으로 대비를 하셔라 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제안드리는 보안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보안에 대한 키 요인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문서에 대한 중앙화와 메일에 대한 보안입니다. 문서 중앙화의 경우 문서를 개인 PC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서버에 저장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중앙 서버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USB 분실을 통한 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 그리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퇴사자가 다운로드 받은 문서를 가지고 나가는 등의 행동들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문서 중앙화 솔루션은 저희 자사 제품인 쉐어포인트로 구현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자사의 데이터가 중앙에서 관리가 되게 되면 일단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중앙화면 두고 관리를 하는 것 이외에 하나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가장 기본이 되는 수단이 뭘까라는 부분이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메일에 대한 보안부터 강화할 때가 그 채널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메일 솔루션은 사용자가 메일을 발송하기 전에 안내되는 DLP 솔루션과 사용자가 메일을 유출되거나 아니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에 빠르게 그 경로를 파악하고 수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익스체인지의 이디스커버리 기능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유출 사고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해당 업체 직원분께서 여기 계시다면 양해 말씀드리고요. 지금 사례는 저희 K은행의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고객 실수에 의해서 3만 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인데요. 단순히 정말 개인의 실수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직원이 광고 메일을 보내던 중에 고객 3만 명이 든 개인정보를 3,000명의 일반 고객에게 첨부해서 메일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 K은행에서는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메일 회수라든지 고객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해당 메일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든지 하는 각고의 노력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미 이 메일을 오픈하신 200명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보관하실 수도 있을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완벽한 대응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200명이 사실 어떤 유출 경로나 어떤 방안으로 이 데이터를 유출할지에 대한 부분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이 K은행에 이런 솔루션이 있었으면 어떠셨을까요? 메일을 보내기 전에 메일을 발송하고자 하는 직원이 정책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그 직원에게 안내하는 기능, 혹은 그렇게 많은 대량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가 있을 때는 발송 자체가 되지 않게 막아버리는 기능, 이런 두 가지, 정말 간단한 이 두 가지 기능만 있었더라도 K사가 감수해야 할 이런 고객에 대한 불만과 고객의 이미지, 기업의 이미지 실추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K은행의 직원 유출로 인한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DLP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본인 스스로 메일을 보내는 규정 내에 어떠한 금치거나 어떠한 개인정보, 금기가 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스스로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화면 예시를 보시면 사용자가 아웃룩이나 아웃룩 웹앱
화면에서 개인정보, 금칙어 등이 포함된 메일들을 작성했을 때 상단 메뉴에 메일 팁을 호출하게 되는데요. 이 메일 팁에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문서는 외부로 발송돼서는 안 됩니다. 혹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메일은 외부로 발송되지 않게 조치됩니다. 혹은 이 메일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상위 매니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와 같은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저희 DAP 솔루션의 장점은 이 부분입니다. 혹시 자사의 DAP 솔루션 도입하셔서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불만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저희가 요즘에 DAP에 대한 세미나 고객 방문이 굉장히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 쓰시는 DAP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책에 위배되는 메일은 다 막는다가 기본 규칙, 기본 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로 이 규칙, 이 룰을 빠져나갈 고민을 먼저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업무를 보시는데 보안에 대한 힘이 아니라 업무를 방해하는 요소로 DLP가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저희가 강조되고 싶은 것은 저희는 사용자의 사용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사용자에게 먼저 노티를 통해 해당 규칙 위반 사실을 알리고 사용자의 판단 하에 사용자가 동의하면 그대로 발송을, 혹은 그 규율을 인지하시고 변경해야겠다고 마음 먹으실 때는 변경하셔서 메일을 발송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저희 DLP가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용자의 판단에 모두 맡겨서는 안 되겠죠. 일부 부분에 한해서 좀 전에 있는 유출사고와 마찬가지로 몇만 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유출이 예상되는 고객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데이터는 충분히 메일로 발송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룰도 저희 DAP 솔루션에서는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 세션 바로 뒤에 이어질 데모 세션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동되는지 여부를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DAP에 대한 기능에 대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DAP 솔루션은 물론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장점 위주로 오늘 두 가지만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해외 지사를 둔 고객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DLP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룰에 대한 세팅이 먼저입니다. 관리자나 혹은 내부 보안 담당자분께서 어떤 DLP 정책을 구현하실지 또 어떤 항목들을 DLP 룰로 넣으실지를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요. 사실 해외에는 지사와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독일, 미국, 일본에 대한 상세 규정을 국내에 있는 담당자가 다 확인하시는 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국가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 국가 템플릿에서는 기본적인 각국의 계좌 정보나 아니면 아이디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경우에 해당 템플릿을 기능을 온하셔서 그대로 쓰실 수가 있고요. 이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시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메일 팁에 대한 부분, 정책 팁에 대한 부분을 출력하셔서 사용자는 안내받으실 수가 있고, 그 규율에 맞게 메일을 발송을 금지한다거나 아니면 회유한다거나 매니저 승인을 얻게 하는 등의 프로세스를 원하시는 대로 구현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보고 템플릿이 있습니다. 사실 보안 담당자분들의 많은 업무들 중에 하나는 현재 있는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상위 보안 관리자에 대한 보고 부분도 큰 축을 차지합니다. 현재 우리 회사 사내에서 어떤 금치거나 어떤 유출 정보들이 주고받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보다 편리해진 UI와 사용성으로 관리적인 측면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익스체인지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DLP의 기능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들어보겠는데요. 사실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건건이 고객사명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최근 유출된 카드사의 경우 이 카드사들이 왜 대상으로 책정이 됐을까? 왜 유출의 경로가 됐을까? 왜 유출의 대상이 됐을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아지는 시선은 그리고 인식은 보안 규정이 허술한 곳을 노렸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어떤 두 가지 옵션이 있다면 좀 더 쉬운 쪽을 시도해 보는 것이 맞겠죠. 이 얘기를 되돌아서 보면 이 역시 인재라는 부분입니다. 자사에서 가지고 있는 보안 솔루션이나 아니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문서 중앙화 솔루션이 기존에 구현이 되어 있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메일 보안과 문서 중앙화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지금 이 바로 다음에 나올 이디스커버리에 대한 부분과 연계가 되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디스커버리는 이메일에 대한 감사 플러스 문서에 대한 감사 플러스 메신저로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의 감사를 모두 아우르는 범주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공드리는 익스체인지 뿐만 아니라 쉐어포인트 링크의 이디스커버리라는 채널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는지 어떠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감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 이디스커버리에서 들어있는 검색 엔진은 쉐어포인트라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문 검색 엔진을 탑재한 제품이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익스체인지 2010 버전만 하더라도 익스체인지 자체 엔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익스체인지 검색 나빠서 쓰기 힘들어요 라는 피드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수용하여 이번에 개선된 2013에서는 엔터프라이즈급 소설 엔진을 탑재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단순히 키워드에 대한 검색뿐만 아니라 쿼리 기반으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정제된 데이터를 빠르게 검출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입장에서도 만약에 자사의 쉐어포인트, 문서 중앙화를 위한 쉐어포인트,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김진우 차장 세션에서 말씀드린 링크, 그리고 저희 세션에서 말씀드리는 익스체인지를 함께 도입하셔서 관리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관리 채널에서 모든 감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편리성이 배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말씀드린 이디스커버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상단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쿼리 기반의 검색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되는 창이 있고, 지금 제가 예시로 들어있는 화면에는 쉐어포인트와 익스체인지에 대한 부분만 기능을 해서 가지고 온 페이지이기 때문에 하단에 익스체인지, 쉐어포인트에 대한 기능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에서 링크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 디스커버리를 통해 관리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부분은 충분히 구현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통계에 대한 즉석 미리 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엑셀로 추출을 해가지고 메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웹화면 그대로 어떤 항목들이 감사가 되고 어떤 키워드들이 위배가 되는지를 웹화면상에서 그대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 관리자 측면에서도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사전 사후, 그러니까 사용자가 메일을 보내기 전, 메일을 보내고 나서 보안을 모두 지원하는 익스체인지 2013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익스체인지 2013을 기반으로 한 사후, 사전 메일 보안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익스체인지의 DLP 기능과 이디스커버리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솔루션이 아닙니다. 저희 익스체인지 2013을 도입하신 고객이라면 누구든지 이 DLP 기능과 이디스커버리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사 메일 서버 대비, 타사 DLP 솔루션 대비, 타사 이디스커버리 솔루션 대비 비용 절감의 효과도 누려보실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DLP와 이디스커버리 메일 보안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테크데이터 이명수석님의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할 데모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DLP랑 이디스커버리에 대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디스커버리 관련된 데모는 3가지 준비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에 대한 패턴을 인식해가지고 정책 팁을 보여주는 부분과 메일 내용 안에 금칙어가 있을 경우에 정책 팁을 보여주는 부분, 이 3가지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이 DLP 정책에서 어떻게 정책이 먹혀 있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민번호가 앞에 6자리,
1이나 2로 시작하는 7자리로 구성이 되고요. 이 주민번호 패턴이 있을 경우에 위에 정책 팁이 올라오게 되고요. 또한 이게 무조건 못 보내는 게 아니라요. DLP 정책 안에 여러 가지 정책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개 미만의 주민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정책 팁을 보여주지만 그냥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 5개 이상이 될 때는 일단은 메일을 보내지 못하게 하고 재정의를 통해서 다시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모는 앞세션에서는 굉장히 화려하던데요. 저희는 아웃룩에서 다 합니다. 일단 규칙이 외부로 메일을 보낼 때 보시는 바와 같이 문문 내용에 주민번호가 있게 되면 위에 정책 팁이 뜨고요. 정책 팁에는 간단한 신용정보라든지 이런 내용을 이건 임의로 마음대로 바꾸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정책 팁에다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이하는 메일을 그냥 정책 팁만 확인하고 메일을 보낼 수 있다고 했는데요. 메일을 보내면 그냥 메일이 발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5개 이상일 때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뜨는 것은 정책 팁이 아니라 메일 팁이고요. 2010부터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아까 좀 전과는 좀 다른 메시지가 뜨게 되고요. 메시지를 보낼 수 없다는 주로 그런 내용이고요. 정책 팁에서도 주민번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 보내게 되면 메일은 1차적으로는 발송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 메일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유를 적게 되면 이 메일을 발송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재정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메일 팁에 있는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정책은 무시됐고 그러나 이 메일을 보내게 되면 감사 대상이 된다는 이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메일을 보내게 되면 정상적으로 메일을 발송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일을 발송하게 되면 좀 전에 감사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요. 어드민의 받은 편지함에 보시면 이러한 메일이 전달되게 됩니다. 재정의는 아까 했고요. 그 내용에 업무 정상 메일이라는 타이핑을 했고요. 그 안에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런 주민번호들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관리자에게 메일이 보내지게 됩니다. 또한 이 원본 메일 자체도 이렇게 첨부로 해서 보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신용카드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부분에 대해서 16자리 패턴을 인식해서 정책 팁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방금 질문하셨듯이 첨부해서 있는 신용카드가 번호가 있을 때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신용카드 번호에 대해서 먼저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번호는 16자리이고요. 3개 공통입니다. 보시게 되면 똑같이 정책 팁이 뜨게 되고요. 정책 팁을 누르게 되면 신용카드 번호 패턴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에 거랑 동일한 정책을 가지고 되세요. 5개 이하기 때문에 메일을 보내면 이렇게 메일이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첨부에 대한 그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그 첨부 파일도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 안에 신용카드가 있으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표시가 되기 때문에 한 번은 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또 확장자를 보시면 여기 텍스트도 있고요. 엑셀도 있고요. 지파일도 검색이 가능하고요. 또 악의적으로 확장자를 변경해서 보내실 수도 있는데요. 확장자를 변경하셔도 이렇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물은 말 그대로 신용카드 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동일하게 이 전체적으로 5개 이상의 신용카드가 있기 때문에 보내실 수는 없고요. 계정일을 하고 메일을 보내시면 보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금칙어입니다. 저희가 데모는 금칙어로서 연봉이나 급여가 있을 때 정책 팁이 뜨게 해놓고요. 또 추가적으로 연봉이나 급여가 메일 본문에 있을 때는 승인 메일을 태우게 돼가지고 메일을 보냈을 때 어드민에게 승인 메일이 가고 승인을 했을 때 외부로 메일이 발송하는 것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어를 연봉으로 선택하고요. 연봉 100억을 넣으려고 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금칙어에 대한 정책 팁이 뜨게 되고요. 이 부분을 메일을 보내게 되면 곧바로 메일이 가는 게 아니라 어드민에게 메일이 전송되게 됩니다. 잠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승인 메일이 오게 되고요. 어드민이 승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메일이 발송되게 됩니다. 이 승인 메일뿐만 아니라 익스체인지에서는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 전송 규칙들에 대한 모든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 디스커버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디스커버리가 이 명칭은 바뀌었지만 익스체인지 관점에서 보면 예전에도 2010에서도 있던 기능입니다. 근데 이 디스커버리로 오면서 좀 더 좋아진 부분이 검색이 굉장히 빨라졌고요. 검색 미리 보기 기능이 있어서 쉽게 검색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검색한 내용을 PST 내보내기를 통해 가지고 쉽게 자료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 로그인하면 관리센터 부분에 준수관리의 부분을 들어가면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이때 지금 오늘은 신용카드나 연봉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하는 키워드는 아니고요. 그냥 이름입니다. 설명 듣고요. 다음을 주시면 이 사상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전체 사용자를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특정 사용자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한 사람만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보면 이 첫 번째 옵션은 그 사용자에 대해서 전체적인 메시지를 내보내겠다는 얘기고요. 대부분 필터링을 통해서 어떤 특정 키워드가 있는 메시지만 내보내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신용카드와 그 논리 연산자인 AND나 OR 이런 부분들은 다 지원을 하고요. 설정하실 때 OR나 AND 같은 연상자는 대문자로 하셔야 됩니다. 날짜 지정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종료 날짜, 보낸 사람이라든지 받는 사람들 좀 더 정확하게 설정하실 수
메시지 유형을 보시면 특정한 메일만 한다든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만 선택적으로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을 누르시면요. 이 보시는 부분은 보류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설정하게 되면 감사 기간 동안에 사용자들이 임의로든 악의적이든 메시지를 지우더라도 이 검색 서버에서는 계속 남아있게 돼서요. 실제적으로 이 검색을 통해서 지운 것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검색에 대한 설정이 끝나게 되고요. 보시면 방금 만들었는데 벌써 찾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키워드 통계도 보실 수가 있고요. 검색한 내용에 대해서 검색 결과 미리 보기 기능이 있어서 검색 결과 미리를 보게 되면 웹화면에서 이렇게 쉽게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첨부나 모든 것이 검색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 검색의 내용을 PST로 내보내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기능인데요. PST 파일 내보내기를 통해서 댓글을 하면 간단한 클릭 한 번으로 이렇게 PST 파일을 내보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진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매일 관리자에게 PST 파일을 뽑아달라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관리자가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감사자가 굳이 관리자의 힘 없이도 이렇게 쉽게 파일을 뽑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PST 파일이 떨어졌고요. 이걸 해서 자료를 재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데모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상으로 짧지만 저희 익스체인지 메일 보안 관련하여 발표 준비해서 데모까지 진행해 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